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징금다리 연휴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이제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입니다. 오늘 세부 내용은 자영업자 이제 지금 비중이, 그러니까 생산, 인구 중에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첫 20% 선이 붕괴가 됐다. 예, 19점 뭐 몇 퍼센트 나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힘든지 오늘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뭐 자영업자 중에 하나죠. 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대응하는 그런 이렇게 가게 열어놓고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자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의 어떤 뭐 고충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는 뭐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힘든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몇 번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들이냐. 지금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왜 자영업자들이 잘 안 됐는가? 그때는 정부에서 뭐 지원도 나오고 뭐 어쩌고 또 이게 뭔가 풀리면서 이 코로나 이런 뭐 봉쇄 같은 것들이 풀리면서 또 이렇게 소비가 또 확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저는 부동산 투기 이것이 이제 지금 역효과가 나면서 너무 이제 그 코스트 주거에 대한 코스트가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금리가 낮으면 자영업자들의 뭐 그런 대출 상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움이 되겠지. 되는데 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 진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내수 소비가 일어나야지 장사가 돼야 매출이 일어나야지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그냥 상환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소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뭐 소비 이거 진작하기 위해서 수박 거달기식의 정부 정책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뭐예요? 주거 비용이 너무 높은 거 그거를 때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을 뭐 받치기는 커녕 아니면 뭐 연착륙 이런 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막 띄우려고 혈안이 돼 있는 어,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대출을 해가지고 뭐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금리를 낮추면은 우리나라는 뭔가 생산적인 그런 곳에 뭔가 투자되고 뭐 개발하는데 투자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통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걸 방치하고 하면은 내수 소비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전에도 물가라는 놈이 한 번 오르면요. 이게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경기가 완전 부러져야지. 쫄딱 망해야지. 그냥 국가가 거의 뭐 경제 위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지 수요가 확 없어지고 수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가격 이제 물가 조정이 있겠죠.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뭐 그렇게 되면은 물가 떨어졌으니까 살기 좋냐? 그것도 아니야. 왜? 일자리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제 구조를 어, 유지하면서 뭔가 내수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쓸데없는 곳, 비생산적인 곳, 아니, 부동산이 좋으면은, 뭐, 건설 경기가 좋아서, 뭐, 일자리가 창출되고,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있잖아요. 그 부동산으로 뭔가 이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되는 거라니까, 자꾸 건설 경기를 자꾸 살리려고 하면. 이미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는 넘차고 넘치게 지금 지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 물가가 아니고 금리가 자꾸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목적이 크다. 금리를 낮춰줘봐야 자영업자들이 얻는 어떤 이자 혜택보다는 오히려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서 내수 소비가 더 줄어들고 매출이 더 줄어들어서 매출이 없는데 뭐 이자가 좀 줄어든들 그걸 어떻게 갚아나가? 거기다 임대료도 올랐지. 그리고 인건비도 올랐지. 한마디로 쓸 돈은 없는데 물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 물가에는 물건값도 있겠지만, 뭐 재료값, 물건값도 있지만, 뭐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또 할 일이 있느냐? 일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는 낮춰줘봐야, 이게 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뭔가 기업들이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고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부동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틀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다른 이제 우리 뭐 DSR이나 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뭐 최소한 이제 그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그 전체 금액의 뭐 40%, 50%만 대출해준다. 맥스가 4, 50%만 대출을 해주고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고 그것도 아무런 뭐 대출이 없을 경우에만 맥스가 4, 50%고 그게 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절반의 돈도 없는 사람이 고작 10%, 20%의 돈만 가지고 집을 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따구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파트 가격을 뭐 인위적으로 떨어뜨려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소득, 우리나라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GDP에 비해서 너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또 감당하기 위해서 왜냐, 분수에 안 맞는 집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자 메꾸려고 막 쓰리잡 뛰는 거예요. 일도 안 하던, 가정주부였던 마누라까지도, 곰돌이 눈깔이 묻히든, 소일거리 찾아가지고 또 일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영업자들 식당 가서 외식하고 바깥 나들이 가고 이런 돈을 쓸 돈이 어딨냐. 거기다가 이제는 너무 비싼 거예요. 밥 한번 외식 한번 할래 해도 4인 가족 가면은 진짜 한 거의 좀 괜찮게 먹으려면 한 1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저렴하게 먹어도 4만원, 5만원.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외식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요식업, 식당 같은,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식당은 경기를 안 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물가가 너무 높고, 인건비가 너무 높고, 임대료도 너무 높고 하니까, 이 불경기를 원래 안 타던 식당들마저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불경기에는 버틸만은 했는데 지금은 아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자 부담 조금 들어준다고 이게 과연 해결될까? 예? 내가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내가 상환하다가 이게 90만 원, 95만 원 상환한다 해가지고 과연 이게 폐업할 사람이 폐업 안 할까? 매출을 일으키게 해야 된다. 매출을 일으키려면 국민들이 쓸 돈이 있어야 돼. 쓸 돈이 없어.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떨어뜨려야 돼. 어디에 맞게? 우리 GDP에 맞게, 우리 소득에 맞게, 우리 분수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 적정 그 가격대에서 유지 혹은 안정적인 상승이 돼야 된다.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값이
안정적으로 오르는구나. 내가 굳이 막 뒤쫓아가가지고 막 무리하게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어떤 돈 가지고, 뭐 몇 년 뒤에는 뭐 살 수 있겠구나. 굳이 내가 막 미리 이런 걸 막, 나중에 막 걱정이 내가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자꾸 불안한 거야.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진짜,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야?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니까 당연히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우리 또 일반 가정에서는 뭐 그거밖에 없습니까? 뭐 통신비, 애들 뭐 가회비, 교육비는 또 줄이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먹는 거나 뭐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막 지어 짜내고 막 하는데 교육비는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그런 장래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살아난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을 봐도 그렇잖아. 지금 미국에서 지금 0.5% 피컷을 했는데도 환율이 안 떨어져. 아니 물론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드라마틱하게 안 떨어. 우리나라 최소 1,100원대가 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 안 떨어지잖아. 왜 안 떨어지겠어요? 한국은행이 엉뚱한 곳에서 내가 이거 100번 얘기했지만 엉뚱한 곳에서 멈춘 거야 금리를. 자기는 지금 한국은행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좀 뭔가 결에 안 맞는 막 말을 떠들어대잖아. 근데 그게 정책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금리가 우리 극단적으로 막 10%다. 기준금리가 10%다. 아파트값 오르겠어요? 무슨 정책을 펼치든 아파트값이 오르겠냐는 거예요. 안 오릅니다. 왜 깜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면서 당장에 뭔가 그런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이것을 막으려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금리를 스탑을 시켰냐, 그지? 금리 상승을 왜 막았냐. 그러니까 매를 내가, 이 말도 맨날 반복해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매를 맞아야 할 때 매를 안 맞아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제는 그전보다도 더 큰 어떤, 피해나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우리 일반 가정을 치면 돈은 못 벌면서 대출 상황이 어마어마한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거든, 이제는.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 유지밖에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책적으로라도 정부에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금리를, 부동산을 이제 낮추겠다, 아예. 그냥 신호를 낮추겠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 이 말이, 부동산 하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도 약해.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은 함부로 자꾸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선거 때 되면은 부동산 띄우기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 잘못된 문제, 뭐 양극화니 뭐니 지방 소멸이니 인구 소멸이니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정부 정책, 한국은행의 잘못된 통화 정책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자꾸 지금 한국은행에서 헛소리 하는 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때문에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자꾸 우리 때문이 아니다. 정부 정책 때문이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부 정책도 있지만 둘 다 잘못했어. 정부도 잘못했고 한국은행도 잘못했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훨씬 더 크다 생각해요.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미국이 5.25에서 5.5까지 올렸으면 우리는 못해도 뭐 4% 후반대 4.75나 5% 하다못해 한 4.5%까지는 끌어올렸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 어떤 기준금리 수준은 굉장히 가학적이에요. 원래 5%가 넘어가야지 가학적이거든요. 근데 4.5%만 해도
충분히 우리나라, 왜냐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4.5%만 해도 굉장히 가학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부담을 굉장히 느끼겠죠. 그 부동산 투자 그쪽에도 그렇고, 뭔가 소비 쪽에도. 하지만, 잠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매맞고 나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이런 어떤 기조를 계속 해 나갈 거라는 정부 메시지가 있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물가 수준으로 오르겠구나. 이런 어떤 안도감이 있으면은 굳이 내가 미리미리 뭔가 무리하게 대출을 해가지고 해도, 안 해도 되겠구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뭐 10년, 뭐 15년 열심히 빽빽 빠지게 하면은, 충분히 노동의 소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쓸 돈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영업자들 뭐 그런 거 하는 거에 우리가 뭐 대단한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내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기업들,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뭔가 그런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에도 더 열을 올리겠지. 지금 전기차 배터리도 보세요. 수요가 팍 죽으니까 다들 배터리 사업부를 중단하거나,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사업을 철수하거나,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다 이러잖아. 왜? 수요가 죽어버리니까 이 수요가 언제 살아날지가 알 수 없거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부채에서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 분쟁 이런 것들에서 약간 물가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없고 아무 개뿔도 없어. 그나마 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나라 안에서의 서민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뭐예요? 주거 비용이에요.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여줘야 이런 세계적인 경제 어떤 침체, 위기 이런 속에서도 내수가 어느 정도 돌아가야지. 무슨 사람들이 그래도 막 꾸역꾸역 뭐 버티든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원래 우리가 25%가 넘었었거든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한 번씩 얘기했는데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였어요. 25% 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선진국은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한 10% 안팎이에요. 10% 안팎. 우리나라가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노동법이 너무 이제 세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이제 정규직이나 이런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감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기업들의 어떤 생존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서 막 저가 공세 물건 그리고 중국 물건들이 퀄리티가 안 떨어져요. 웬만한 수준에서는 절대 가격이 싸다, 엄청나게 싸다 해가지고 뭐 수준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진짜 막 쓰레기 같은 거 물건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중국의 그런 것들 때문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내수까지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자연스럽게 돈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이 물건이 필요해. 그러면 싼 거 찾아가다 보면 중국 거 사는 거예요. 중국 직구하는 겁니다. 알리 있는데 사는 거예요. 왜? 이런 배송보다도 나는 싼 게 더 좋아. 좀 기다려도 한 일주일, 이제는 배송도 한 일주일, 빠르면 한 일주일 안팎으로 옵니다, 이제. 옛날처럼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진 않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지금 정부가 그리고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금리는 올릴 수는 없어. 진짜 이거는 진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진짜 국민들한테. 그러면 일단은 하나는 금리를 유지해야 돼. 근데 또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왜냐면 워낙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금리 인하 좀 해라. 왜? 이 사람들 자영업자가 아니야. 자영업자가 아니고 월급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 부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들 매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분명히
진짜 난리 납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다가가면 안 된다. 부동산, 이런 주거비용, 이 하이코스트, 물가도 하이코스트, 주거비용도 하이코스트, 이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인건비가 올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그만큼 올랐냐는 거지. 물가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주거 비용이 오른 만큼 그들의 인건비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냐? 아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쪼아야 됩니다. 쪼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거 비용을 낮추는 방향이 돼야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고 굳이 집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집에 내 분수에 맞는 집에 살다가 내가 뭐 좀 돈벌이가 잘 되면은 뭐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아파트로 뭐 구매해서 사러 가면 된다. 요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갖고 막 집값 띄우고 막 양극화 만들고 막 실제 또 근데 가보면은 별로 거래도 없어. 막 취소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장난질 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나라 어떤 정부나 정부 기관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제도 같은 것도 뭐 실거주 의무 이런 거 뭐 폐지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따구로 만들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건설사를 살리려고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이 서민을 위해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설사들,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금리 인하 하면은 제일 혜택 받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여러분들 제발 내 눈앞에 어떤 밥그릇 그거 조금 뭐 한다고 그리고 꼬리 흔들고 협박 내밀고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수치스러워야 돼요. 그런 자그마한 어떤 자기 이득에 대의를 저버리는 내만 아니면 돼.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주변을 바라보세요. 요즘에 왜 이런 뭐 범죄율도 굉장히 높고 왜 화가 높은 거야 지금. 분노 게이지가 평상시에 어떤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 불만이 많고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지. 정부나 정부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들이 표출되는 게 이제 막 범죄로 이렇게 막 표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많고 제 생각이긴 해요. 예, 뭐 통계 자료 있는 거 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왜냐면 부동산 이 경기라는 것이 뭐 주식처럼 딱 금세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그 믿음이 꺾게 됩니다. 그 부동산은 무조건 불패다. 뭐 이런 어떤 종교 같은 그 믿음이 깨져야지 이게 바로 잡힌다. 근데 그게 쉽게 안 잡혀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잖아요. 포퓰리즘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자영업자긴 하지만 저는 늘 이런 그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뭐 따박따박 무슨 출퇴근만 한다고 그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월급쟁이 분들도 뭐 출퇴근만 한다고 소득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뭔가 그런 소득에 대한 안정감이 좀 자영업자들하고는 다르죠. 자영업자들은 내가 지금 당장 이번에 많이 벌었어도 이번 달 많이 벌었어도 다음 달은 올해 많이 벌었어도 내년은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뭐 안정적인 어떤 자금 계획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자영업자들이 당장 내가 이거 그만두고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꾸역꾸역 그냥 가게 문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정말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자꾸 진짜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특징 같은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 그 정도로 너무 많아요, 사실.
다른 우리 선진국에 비하면은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뭐 잘못은 아니에요,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 못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뭐 대출을 했든 아니면 장사를 해서 모았던 돈이든 그 돈도 안 까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뭐 어찌 되겠지 할 때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또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장사의 뭐 위치나 여러 가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당장 없어도 내가 이 가게를 문 닫고 당장 할 게 없어도 우리가 바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그냥 쉬면서 좀 아끼고 하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리운전이나 뭐 택배 알바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좀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뭔가 재기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미 장사 안 되고 임대료 높고 막 이런 한가운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줄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줄어들고 뭔가 나중에 좀 다음 어떤 기회를 도모하는데 그 코스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자영업 이제 가게 오픈 안 할라, 창업을 안 할라니까. 그러니까 내수 어떤 소비, 이런 부분은 쉽사리, 왜? 부동산이 쉽사리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도, 그렇게까지 막 뭔가 경착륙을 바라는 그런, 솔직히 경착륙을 바라는 정부는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막 이렇게 떠들어대도 매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실제 매 맞으면 아프거든. 매 맞으면 졸라 아프다. 앞 징징대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또 국민들의 그런 거를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빠르게 내수 소비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뭔가 미루지 말고 현재 가게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료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진짜 정리하실 분들은 당장 지금 뭔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시고 좀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위로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냉정하게 내가 지금 이 가게를 얼마나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 뭔가 오기와 이런 고집으로 하기에는 경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혹은 또 한국은행의 어떤 기조나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저는 좀 일본의 약간 전처 아니면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보다 더 심한 장기 침체를 겪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자영업자 이거 진짜 노답이에요, 노답. 완전 진짜 이거는 정말 뭐 목이 좋고 진짜 뭐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그래도 막 순수익 얼마는 들고 간다. 뭐 진짜 그런 자리가 그런 가게목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진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그게 그냥 뭐 1년으로 끝난다, 이렇게 6개월로 끝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다 버티지.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 저기 일본 보세요. 그렇게 저금리, 실제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해도 경기가 안 살아나잖아요. 한 번 죽은 경기는요, 진짜 안 살아납니다. 일본에 그 난다 긴다 하던 옛날에 우리 소실적의 그 전자제품 브랜드들 싹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그 휴대폰 만들던 그런 대기업들 싹 다 망했잖아. 그럼 다 자연스럽게 뭐 근데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도 안 살아나잖아요. 이게 시기 어떤 때를 놓치면은 이게 안 돼요. 반도체도 이게 일본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모바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뭔가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저렇게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금만 금리 일본에서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 부르스 치는 겁니다.
금리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전철을 안 밟으려면 저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고통을 받을 건지, 30년 동안 고통받을 건지, 아니면 한 1, 2년 그냥 진짜 눈 딱 감고 진짜 버티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1, 2년 경착륙이 와도 준비됐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년 짧게 침체를 딱 하고 나서 부동산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 하면은 금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인하 효과에 의해 가지고 뭐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 뭔가 다시 새로운 뭔가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게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건데, 이 엄청난 가계부채, 엄청난 이 물가와 이 주거 코스트와 국가 부채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도 그렇고 지금 인구 자체, 인구 수도 문제지만 인구 그 분포도 문제잖아요. 너무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애를 안 놓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개인이 체감하기에는 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결국엔 돌아온다니까요. 그 돌아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엔 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듯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듯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을 미치듯이 똑같아요. 내랑 상관없고, 나는 애 2명 낳았는데 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생존이 달린 거예요. 자원도 없고 아무 개뿔도 없는 나라가 인구라도 어느 정도 노동 인구라도 충분해서 거기서 많은 인구에서 발명가도 나오고 세계적인 스타도 나오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도 나오고,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구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런 또 뭔가 그런 거를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어떤 확률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을 받아와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단 저도 약간 제조업 쪽에 있거든요. 제조업 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 쪽은 약간 3D,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3D 업종이에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실상 부산의 제조업은 끝났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너무 수년간에 5년, 10년간에 너무 이 젊은 어떤 이거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게 막 기름 묻히고 이런 일 안 하려 하거든요. 현장에서 힘든 일 안 하려 하거든요. 이 맥이 끊긴다. 맥이 끊겨버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 데려와도 이미 중간에 엄청난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끝난 거야 사실. 지금 부산이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다 현장에 가보면 다 나이 든 사람들,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일을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따와도 국내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쉽게 처리가 안 되고 일만 받아오면 막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막 하려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만 보면은 되는데 우리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전 세계와 싸우는 건데, 우리나라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까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문제, 부동산 지금 부산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왜? 일자리가 없고 기업들이 떠나고 미래 뭐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자리도 아예 없어요. 부산은 뭐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뭐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양대축이 부산을 이끌어가던 양대축이 뭐예요? 항만이랑 이런 산단, 제조업 이런 거, 이런 이 두 축이 부산의 대부분의 고용,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갔는데 지금 항만은 원래 여기는 이제 뭐 완전히 뭐라 하죠, 시내 직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대신에 일자리가 많이는 없어 여기는. 근데 이 산업단지 이 안에 뭐 소기업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막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위에 조금 중견기업, 좀 큰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수해서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다 공장 문 닫고 폐업하고 자진 폐업하는 게 부도가 아니라 자진 폐업.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부산의 모습이 우리 한국의 모습이 될 거다 이겁니다.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몰려들겠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 교육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나마 서울이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다 보니까 부산은 계속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데도 그래도 서울은 뭐 오르고 하는 이유가 특정 이제 서울 안에서도 특정 구 강남 3구나 뭐 이런 데는 오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딴 데는 안 오르잖아. 소득권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지그들 호가만 올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오른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자리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뭐겠어요? 일자리가 아니라 가게가 될 만한 그런 뭐 유동인구가 있고 소비 여력이 있는 그런 곳에 가게의 문을 여는 거야. 그런데 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소비가 완전 죽었다는 얘기.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이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고 폐업하고 부도나고 파산하고 하는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고로 내 아파트값 가격 떨어지는 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거주로 한 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파트 가격 떨어져도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리면은 좋은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물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뭐 또 다른 기회, 자신도 다른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로 또 옮겨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막 거품이 막 이렇게 너무 끼어버리면 나도 다른 아파트 옮겨갈 수가 없어. 내 아파트 뭐 5억에서 10억 오를 동안에 옛날에 내 5억 할 때 10억 하던 아파트는 지금 30억, 40억 돼 있는 거야. 뭐 절대 못 사요. 이사를 못 해. 오른 내 아파트를 팔고도 안 돼. 아무튼 녹두리처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밥그릇에 뭐 조금 담아준다고 헬렐레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과감하게 도려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 다 줄여야 돼요. 근데 이 정부 놈은 또 재정까지 지금 개적자예요. 지금 2년째 지금 완전 개적자를 내고 있어 진짜. 재정 적자가 뭐예요?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지출을 무슨 1,3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랑 다름은 없는 거예요.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빚이 집에 빚이 어마어마한데 소득이 1,000만 원인데 소득 1,000만 원에 비해서 부채도 어마어마한데 상대적으로 엄청난데 지출까지 뭐 소득이 1,000인데 1,300 해버려. 이런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할 겁니다. 왜? 경제 성장으로는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세금 걷을 때 누구한테 걷겠어요? 기업들한테 걷을 것 같아. 지금 기업은 지금 부자세 감세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은 다 법인세 감면해주고 지금 세금 다 깎아주고 있어. 부동산 거래하는 그것도 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도 다 깎아주고 없애주고 완화해주고 다 일하고 있어. 그럼 어디서 걷겠냐 이겁니다. 서민들,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에서 다 뽑아 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도 다 올리삐고, 예? 전기요금도 다 올리삐고, 그게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내가 원래 전기세 10만 내다가 10만 5천 원 내네. 5%인데. 10만 5천 원, 5천 원이네. 별거 아니라 생각하거든. 근데 그 국가로 봤을 때는 5%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비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꾸 내가 내한테 5천 원이 별거 아니고, 내한테 이자가 얼마 아니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가 다 망합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 하잖아요. 희망퇴직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조차 그러고 있는데 대기업 아닌 곳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의 직장도 뭔가 대기업이고 절대 망할 일 없다 하지만 대기업이 안 망하지 자기가 안 자기의 일자리가 잃을 거나 그거하고 똑같이 비례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업은 안 망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를 수 있어요. 사업부를 철수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다 잘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특징 있잖아. 무조건 막 시위하잖아. 와, 물론 부당한 기업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위를 해야 되겠지. 근데 기업들도 정당한 그거예요. 내가 이게 사업부가 이 사업성이 너무 없고 자꾸 토대만 지속되니까 사업부를 없애버리면서 다 자르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가지고 떼쓰는 겁니다. 그건 난 떼라보고 떼쓰는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원 뽑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뽑을 때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계속 거품이 낀 이 상황을 더 거품 끼게 만들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꾸 뭐 서민을 살려야 된다, 자영업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자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진짜 언발의 오줌 누기에 진짜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대출금 상환 나도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내 대출금 상환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작은 욕심에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자기도 조금은 일조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공식적인 통계자료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자영업자분들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 사연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너무 저거를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자 부담만 줄어들면 무엇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리 주식이 올라도 우리나라 안 오는 이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하지 않아요. 뭐 배당 안정 딱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노동법 뭐 여러 가지 투자 환경, 부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환율, 예? 무역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데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안 오르는 거야. 다른 나라 다 올라도 우리나라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아야 될 때 맞아야 된다. 그걸 안 맞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면 안 된다. 다만 준비하고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녹록지 않는 경제 상황입니다. 자꾸 뭐 일부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만 보고 뭐 다시 뭐 부동산이 살아나나 뭐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헛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좀 사견이고 녹두리 같은 긴 영상에도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